최근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사건과 법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민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자, 어제도 보도가 있었는데 추석 연휴에 10대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이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이번 사건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지난 1일 밤 11시 40분께 화순군 화순읍에서 17살의 A군이 카쉐어링 업체에서 빌린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고요. B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A군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SNS를 통해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의 카쉐어링 아이디를 빌린 뒤 이를 이용하여 카쉐어링 앱에서 비대면으로 차를 빌려서 운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20대 대학생의 유족이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유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조카는 22살 꽃다운 나이 세계적인 안무가의 꿈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제발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부탁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원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벌써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네, 이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이런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15일에도요. 광주 광산구에서 17살의 B군이 렌터카 운전 중에 교통법규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네. 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데요. 그리고 약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에도 또다시 같은 광산구에서 새벽 시간에 렌터카를 몰던 17살의 C양이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전남 목포에서는 지난달 13일 밤 고교생의 렌터카 운전사고로 인해 렌터카에 탑승한 D군과 동승 고교생 1명, 상대 차량 운전자 1명 등 총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이 어떤 방법으로 렌터카를 빌리게 되는 건지 또 이 업체들은 이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는 건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일단 차량 대여가 가능한데 업체 측의 신분 확인도 소홀하다 보니 운전면허증을 대여해서 렌터카를 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차를 빌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불법 재대여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요즘은 카쉐어링, 차량 공유 서비스도 성행하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을 인증한 성인의 카쉐어링 앱 아이디를 빌리기만 하면 비대면으로 차량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10대들의 무면허 차량 운전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뭐 아이디나 명의, 차량을 다시 빌려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그렇긴 한데 현재로서는 명의대여자나 렌터카 재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네. 명의대여나 렌터카 재대여 자체가 현행법상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명의나 렌터카를 빌린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빌려준 사람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를 예견하고 이를 방조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줬다면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방조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400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제도적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첫째, 현재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20만 원만 부과하는 실정인데요. 네. 과태료 자체를 상향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렌터카나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제공된 차량 내부에 해당 차량을 빌린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사본을 부착한 상태로 운전하게 해서 실운전자와 쉽게 대조할 수 있는 조치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 차량 대여자나 카쉐어링 서비스 가입자 역시 자신이 명의나 아이디를 대여해줬는데 실운전자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고를 낸 10대 미성년자들 사실 보호 처분만 받고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요, 아예 형사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보호 처분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대체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그 범죄의 중대성을 헤아려서 단지 소년의 교화에만 그치지 말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